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아파트 부실 시공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표적으로 작년에 화정 아이파크, 광주에 있는 화정 아이파크 건설 중에 그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고, 또 이번 그 4월에 인천 검단의 그 LH 안단테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경우, 이런 부실 시공이 왜 일어나고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 여기저기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부실 시공 논란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대전에서는 유수 건설업체가 시공 중에 있거나 시공 예정인 아파트들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대전에서 그런 사고가 난다면 어쩔까 하는 아찔한 마음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컬처, 뭐 K푸드, 이 K자가 들어가는 게 엄청 전 글로벌적으로 초인류 시대를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K건설은 어디 갔습니까? K아파트, K아파트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매우 후진적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 검단 아파트, LH 안단테 아파트인데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GS건설에서 시작했던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죠. 건설사는 물론이고 다행히 인명사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입주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기고 엄청난 재산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그마한 그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보도에 의하면은 이 검단 그 LH 안단테 아파트의 경우는 기둥에 60% 철근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순살자의. 이런 말이 나오는 그저 작년에 일어났던 그 저기 저 화정동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HTC 현대건설 산업에서 시공하는 곳이에요. 여기도 역시 철근도 철근이지만 콘크리트 문제가 있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지금 요즘 아파트들이 부실 사고가 나는 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파트 원청 있지 않습니까? 원청. 원청에서 N차 하도급이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급사별로 이윤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윤을 남겨두려면 어디에서 이윤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당초 계약한 금액은 있고요. 그것이 또 1차, 2차, 3차 도급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가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원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철근 값도 올라가고 있고 콘크리트 값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건축 구조 기술사들이 그 대표하는 그 한국 기술사 협회가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번 사고를 진단하냐면 철근과 콘크리트 공정의 부실 시공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근 배근 미흡,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 부족,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 미흡 등이 원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실제 진단 결과를 보면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말이죠, 시스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2021년부터 22년까지 부실시공 벌점 부가 건설사를 쭉 발표를 했어요. 물론 50개를 발표했는데 제가 주요 내용만 신문에 난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흥토건, 삼성물산, 금호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대방건설, 그리고 그 바로 그 지금 작년에 화정 그 아이파크 아파트에 문제가 됐던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제 태영 한화 동원개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우측편 부분이 현대건설, 포스코 ENC, GS건설, 코롱글로벌, 계룡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한신, 호반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벌점이 합산 벌점이 왜 표시가 안 됐냐면 부실시공으로 현장 벌점을 받아도 사망사고가 없거나 관리가 우수할 경우에는 벌점이 경감될 수 있다. 그래서 0으로 나온 거예요. 부실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나라 그 아파트 건설 시공사 중에서 대부분 부실시공과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N차 도급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전에서 그 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될 텐데요. 또 신축되고 있고, 이런 아파트들 중에서 완판이 되었거나 완판 예정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떠한 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설사일 뿐이 아니고 지금 국내에 있는 건설사 대부분이 지금 부실시공과 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21년, 22년간 조사를 한 거 보면은 508개 현장에서 벌점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은 순서가 중흥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순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그 벌점이 2094건을 부과했어요. 이렇게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이유들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비자인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목도하는 우리 건설사들, 건설 현장 이런 부분을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먼저요. 지금 둔산 자이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탐방동 숭어리샘입니다. 여기는 브랜드가 자이와 아이파크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가 GS건설이고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이걸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는 1974세대, 일반 분양은 1357세대, 바로 얼마 안 있어 분양을 한다는 이 숭어리샘 아파트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점, 가구당이죠. 가구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1.3대. 조금 좁은 편이에요.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여기는 숭어리샘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있어요. 우리가 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될 곳입니다. 특히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도 얼마 전에 완판된 곳입니다. 도안 우미린 트리쉐이드. 여기는 우미건설과 부원건설입니다. 시공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사. 여기는 대략 살펴보면은 도안동의 그 유성구 용계동이죠. 이쪽에 우미린 트리쉐이드란 이름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26년 7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동수는 11개 동이고 세대수가 1754세대. 주차 대수를 정확히 밝혀놓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1.n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보면요. 둔산 더샵 엘리프. 여기 이제 여기도 얼마 전에 용문 1, 2, 3 찍고 해가지고 완판되었던 곳이고 엄청 인기가 많았던 곳이에요. 이건 내년 내후년 25년 2월에 입주를 하게 되고 23개동이니까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말 여기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곳입니다. 시공사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ENC예요. 그리고 계룡건설,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건축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53대, 비교적 무난한
주차 면적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대전 학하, 여기는 그 나노산업단지 때문에 완판되어서 아주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또 완판에 성공했다 해서 많은 화제가 됐던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건설입니다. 하나건설에서 시공합니다. 여기 이제 그 1단지, 2단지가 있어요. 현재 1단지입니다. 여기는 1단지는 1031세대인데 1단지가 1031세대예요. 요건 입주가 26년 2월이 되겠습니다. 하나건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종합적으로 이번에 부실 시공이 왜 생기는지 아니면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대략 보도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일부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부의 제도 강화, 그리고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뭐 이런 것들 강화를 많이 해서 과거보다는 매우 좋아졌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목도하다시피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요즘 건설 현장에 말이죠. 부실 시공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가 이것 말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말고도 여러 건들이 발견되고 준공 이후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부에서는 지난 그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제 점검을 했어요. 1927개 건설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부실 벌점 부과 대상은 16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32건, 시정명령은 2,451건, 현지 시정은 2,182건이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말이죠. 그 국토부가 지난해 말에 내놓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따르면은 총 116개 시공사 가운데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건설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포스코 ENC와 동부건설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곳에 불과했다. 그래서 뭐 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9곳에 그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 500여 건설사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이후로도 중공되고 난 이후로도 많은 하자 분쟁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국토부 산하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시공 능력 순위 1위에서 10위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건설사는 GS건설입니다. 총 573건입니다.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여기는 376건입니다. 대우건설 295건, 롯데건설 229건, 현대건설 20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건설업체들이 다 대전에서 아파트 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건설사들이 부실 시공이 뭐 말하자면 만연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우리 대전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설사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내일처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 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또 준공된 다음에 이러한 그 사후 하자 관리 부분들이 예컨대 입주자와 건설사들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입주한 이후에는 또 입주민들이 이걸 거절을 해요. 이 아파트 부실 여부를 조사할 때.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안전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또 그러기 이전에 준공되기 이전에 틈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K-드라마, K-팝, 뭐 이런 것들처럼 K-컬처 이런 것들처럼 우리 아파트 기술도 K-아파트 건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전에 있는 주요 아파트 시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을 깊이 참고하시고 이 건설이 진행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가 늘 도움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